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변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의 성분이요, 산소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것이 갈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철의 부식.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할 때요, 수분이 있으면 더 잘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철이 서서히 녹이 쓰는 것을 철이 부식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의 부패. 미생물이 음식물을 이용해서 부패 또는 발효를 일으키는 것도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합성인데요. 자,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이제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자, 이때 어떤 게 나오죠? 네, 산소가 나옵니다. 어떤 물질에서 이렇게 산소가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광합성은 환원 반응이긴 하지만요, 우리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의 예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은 광합성의 반대죠. 자, 우리 세포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결국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화 반응이지만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호흡도 아주 중요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 친 거는요, 고등학교 때 또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합성인데요. 암모니아 합성. 자,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환원된다는 거예요. 그죠? 수소를 만든다는 것은 환원된다. 왜? 전자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소가 이제 전자를 얻어서 암모니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 전체적으로는 환원 반응이지만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의 이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철의 재련. 이 철의 재련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철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철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여서 Fe2O3 주로, 자, 이것이 산화철인데요. 산화철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내고 순수한 철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재련하는 과정인데요. 용광로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철의 재련 과정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의 재련 과정인데요. 자, 별표 하나 쳐놓고, 우리 자연에서 철은 철광석 형태로 주로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산소와 반응하여서 Fe2O3 산화철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크스는요, 이것은 탄소 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C, 탄소고요. 석회석은 CaCO3, 탄산칼슘입니다. 조개껍데기 성분이죠. 바로 석회암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개를 용광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에다가는, 자, 뭘 해주냐? 이렇게 세 개를 넣고 열풍,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을 넣어줍니다.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는데, 이 바람이 굉장히 뜨거워서 용광로가 약 이제 400도씨에서 1600도씨 이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산화철과 탄소 증기가 만나서요, 철과 일산화탄소를 만들게 돼요. 자, 요 산화환원 반응을 따져보면은 Fe2O3 산화철이 철이 됐죠. 그러면은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이것은 환원됐죠. 그 다음에 탄소는 이제 일산화탄소가 되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건 바로 이 순수한 철이었죠. 이 이렇게 순수한 철은요, 뜨겁기 때문에 녹아서 여기에 밑에 보시면 선철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순수한 철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탄소가 열풍에 있는 산소와 만나서 완전 연소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 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연소가 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자,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철광석이 이번에는 탄소 증기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 연소되었던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이렇게 철이 환원되게 되는데요. 자, 철이 또 순수한 철로 이렇게 산소가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것도 환원,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네, 산소가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요거는 산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주면 세 가지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 우리가 얻는 이 선철, 순수한 철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일산화탄소와 이제 이산화탄소가 용광로 가스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석회석은 왜 넣어줬을까? 석회석. 자, 석회석은요, 철광석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광석에는 어떤 불순물이 있느냐? 석연과 비슷한 성분이 가장 많은 게 이 이산화규소입니다. 이 이산화규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넣는 건데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첫 번째로 이 석회석을 용광로에 넣게 되면은요, 이것이 그냥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산화칼슘과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냥 열에 의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산화규소 있죠. 여기에 있는 CaO, 산화칼슘과 결합하여서 CaSiO3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바로 이것이 슬래그라고 부르는 찌꺼기입니다. 슬래그는 그냥 불순물,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슬래그를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슬래그는 CaSiO3. 자, 이 2번 반응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네, 앙금 생성 반응에 해당됩니다. 용광로에는 산화환원 반응도 있지만 열분해나 앙금 생성 반응 같은 다른 반응도 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철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과 산소가 있으면 굉장히 잘 부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산소와 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철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대문이 철로 만들잖아요. 대문의 부식을 막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농기구 같은 것도 철제 농기구가 많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철보다 반응성이 적은, 그러니까 부식을 덜 일으키는 금속을요, 철 바깥에다가 입히게 되는데요. 그것을 도금이라고 합니다. 통조림 같은 데서 오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로만 만들면 통조림 밖이 부식이 되겠죠? 그러면 음식물을 잘 보관할 수 없으니까 통조림 밖에다가는 부식이 잘 되지 않는 금속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스테인리스 스틸. 그러니까 철에다가요, 이제 크로뮴 같은 다른 물질들을 섞습니다. 다른 물질들을 아예 섞어서 이제 철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즉 부식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희생금속을 연결하는데, 이것은 철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금속 연결인데요. 여기 밑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통이 있어요. 근데 이 기름통이 땅에 묻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땅속에 이제 기름통이 묻혀 있는데, 자, 기름통을 이제 주로 철로 만들면, 자, 이 철이 이제 땅속에 있는 수분과 또 산소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통에서 이제 기름을 빼내야 되는데 철이 부식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기름통에다가 여기에다 뭘 연결하냐면은 마그네슘 금속을 연결해 놓으면요, 기름통이 먼저 부식되기보다는 이 마그네슘이 먼저 부식되면서 이 기름통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마그네슘이 철 대신에 먼저 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금속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산소와 물 차단, 철의 성질 변화, 희생금속 연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 태양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